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EBS에서 율라상 담당하는 김성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율라상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잠깐 만나뵈려고 하는데, 우선 이건 제가 EBS의 그 모의고사 관련해서 우리 EBS 해설을 하기 전에 어떤 총평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처음 만나면서 우선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아직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의고사는 보셨어요. 그래서 학력평가를 보시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뭐야? 언제 해? 막 이러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시면 그렇게 공부가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여하간에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뭐 어떤 게 좀 어려웠는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시험 때마다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첫 시험이긴 하지만 이 첫 시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이잖아요. 처음 시험을도 분석하면서 앞으로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좀 예측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같은 걸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처음에 오늘 요번 시험은요, 처음 보시라고 아주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단원별로 해서 문제가 어떻게 등장했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로 본다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중에 4단원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여만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1단원 문제도 사실 2단원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1단원은 사실 개론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였고, 2단원이 원래 동양 한국 사상, 그리고 3단원이 서양 사상, 그리고 4단원이 사회사상 계열이거든요. 근데 사회사상 계열에서 되게 좀 상식적이다, 그동안 많이 중학교 때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다, 또는 고1 때 이런 정도는 공부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위주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단원과 3단원에 진짜 어려운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내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칸트도 공리주의도 등장하긴 했지만 그들을 정말 깊게 문제 내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4단원에서도 실제 어려운 건 뭐 자유주의, 공화주의 같은 이론들이 등장해서 진짜 어려운데요. 그런 파트도 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험을 단원별로 제가 분석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자, 여기 제가 많이 비워놨는데, 일단은 실제로 수능에서도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파트고요. 여기가 동양 한국 사상인데요. 동양 한국 관련된 사상에서 문제가 한 7, 8문제 정도 등장을 하고요. 3단원이 서양 사상인데요. 여기서도 한 6, 7문제쯤 등장하고요. 이쪽 파트를 4단원을 사회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4, 5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7, 8문제, 여기 6, 7문제, 여기서 한 4, 5문제 정도가 등장하면서 보통 수능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올해 여러분이 겨울쯤에 보실, 11월 달 다 돼서 보실 문제들은 아마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지,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만 확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요. 뭔가 좀 봐주셨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보는 시험은 점점점 이런 패턴으로 맞춰져서요,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아마 이런 문제를 주로 푸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에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걸 준비해 봤는데,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시면서요, 고난도의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하시면서, 이 파트가 나오면 저번에 EBS 선생님이 그거 강조했는데 이건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렵대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특히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잘 들으시길 바래요. 그게 뭐냐 하면, 동양에서는요, 성리학과 양명학 이론이 있거든요. 그걸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윤리와 사상에서 거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우리나라 이황과 이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더하면 다산 정약용까지 등장하는데, 한국 사상 중에는 조선 성리학과 실학 파트가 꽤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서양 사상 중에는 여러 가지가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건, 요즘 좀 깊게 나오는 건 공리주의와 칸트 파트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양 사상의 핵심적인 두 분이니까. 이데올로기 파트가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사상 파트가 깊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메인이 된다라고 느껴지는 건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 요렇게는 좀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저도 EBS에서 여러분에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라는 파트를 가리키는데, 고2에서 제가 개념 완성이라는 파트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고2 내신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파트가 결국 내신에서 시험 문제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제가 그래서 좀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 파트를 주목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윤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내신이니까 아마 공부하시지 않을까, 또는 뭐 윤사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거 선생님 저 좋아해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뭐도 있냐면, 생활과 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고3 가서 많이 공부하시고 수능을 많이 보시는 게 일반적 경향인데, 생활과 윤리와 윤리사상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겹친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요번 시험도요, 우리가 여러분이 보신 시험도 거의 반은 생활과 윤리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윤리와 사상을 열심히 하시면 고3 때 생활과 윤리 배우는 거랑 이렇게 겹치셔가지고 결국 선택 과목을 윤사랑 생윤을 같이 하시는 것도 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요, 원래 20문제, 20문제, 40문제여야 되는데 느낌이 여러분 30문제 같을 거예요. 왜? 겹치는 게 하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 윤리 계열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거 배우면서는 어떤 게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공부를 해서 내신만 잘 보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TV에서 뭐 논쟁하는 거, 뭐 시사 토론 등등등,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거의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교양과 상식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여러분한테 그런 것도 좀 꼭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인 내용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뭔가 우리가 좀 풍부해지고 사람이 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랑 같이 또 내신 공부 잘 준비하셔서 이걸 가지고 고3 때 가서 수능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2년 동안 공부해 봅시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시 공부해 봅시다. 고맙습니다.